시작했네요. 네, 시작했어요?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뭐 연휴가 있어서 좀 쉴 수 있나 싶었는데 뭐 저희 라디오 입장에서는 사실 빨간 날이라고 쉬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뭐 똑같았습니다. 전 예. 쉬었습니다. 저도 쉬었습니다. 네. 아 좋겠다. 아 좋겠다. 생방을 안 하기 때문에. 녹음을 했죠 저희는. 우리는 녹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려면 할 수 있잖아요. 안 됩니다. 그 중간에 뉴스도 읽어주고 해야 되는 코너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 하려면 뉴스는 매일같이 새로운 소식이 나오잖아요. 똑같아 보이지만 다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서 녹음은 좀 어려워요. 오늘 유난히 집중이 안 돼서 자꾸 일 시켜가지고 짜증나. 아니 누가 그렇게 일을 시킵니까? 윗사람들이 시키겠죠. 오늘 한껏 짜증이 가득한 아직 술도 안 깼는데. 우리 영화 주인공처럼 그만두고 팟캐스트로 갈까 우리도? 근데 그래 맞아요. 이번 영화가 뭐죠? 영화 뭔지 나 얘기해 주세요. 그 연애 빠진 로맨스. 네, 빠진 로맨스. 전종서랑 손석구 주연. 그렇죠. 2021년 2년 전 거. 네. 이게 그래도 2년이나 됐네요. 네이버 평점도 7점이 넘어요. 7.56인가 아마? 몇 점 높으면 이상이면 괜찮은 거예요? 7 이상이면 그래도 볼만한 거 아니야? 그래요? 재밌게 보셨어요? 두 분 다? 저는 재밌었어요. 저는 별로였어서. 좀 얘기해 주시고. 저는 그렇죠. 너무 구성도 없는데 구성 따라가지 말라고요. 아니 그래도 뭔 영화인지는 얼추 이게 있어야 얘기를 모르는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케이. 이 영화는 사실 줄거리가 뭐 그렇게 저번에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복잡하진 않습니다. 간단해요. 그 함자영이라는 이름의 이제 전종서 배우가 연기한 함자영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있고 박우리, 이 발음 잘해야 되죠. 박우리라는 이제 역할의 남자 주인공 손석구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가 있는데, 자영이라는 캐릭터는 전 남자친구와 이제 이별을 하고 나서 이제 외롭긴 외로운데 연애는 은퇴를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캐릭터고, 박우리라는 캐릭터는 이제 문창과 출신인데 이제 본인은 소설을 쓰고 싶어 하지만 잡지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근데 이 잡지사에서 유능한 직원 하나가 이제 섹스 칼럼을 잘 써가지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따로 차리면서 그 비어있는 자리를 이 박우리가 맡게 됩니다. 근데 이 박우리라는 남자 주인공이 사실 뭐 영화 초반부에 잠깐 나오기는 하지만 뭐 그렇게 연애에 이렇게 잘하는 그런 캐릭터는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이제 일적으로 섹스 칼럼니스트를 써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지 막 괴로워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데이팅 어플을 소개를 받게 되고, 이 아까 얘기했던 함자영이라는 여자 캐릭터도 이제 외로움을 해소할 목적으로 이제 오작교미라는 데이팅 어플을 사용하는데, 이름 잘 줬어. 오작교미. 진짜 그거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교미가 있구나. 나 지금 방금 알았어. 오작교미라는 이제 어플이죠. 요걸 통해서 이제 둘이 만나게 되는데, 어쨌건 둘의 니즈는 서로 다르죠. 여자는 외로움을 풀기 위해서였고, 남자는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섹스 칼럼을 좀 리얼하게 써보겠다라는 목적으로 만난 건데, 어쨌건 이 둘이 그 데이팅 어플을 통해서 만나면서 서로 관계가 깊어지지만, 어쨌건 중간에 끝쯤에 오면은 이제 어쨌건 이 둘 사이의 만남을 가지고 이 박우리가 계속 글을 썼다는 걸 함자영이 알게 됩니다. 뭐 그 이후에 어쨌건 둘이 잠시 쪼개지지만 어쨌건 끝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내용이죠. 별건 없는 내용이기도 하고, 사실 제 기준으로 봤을 땐 되게 뻔한 줄거리, 되게 뻔한 뻔하죠. 로코의 줄거리. 근데 연애 빠진 로맨스잖아요 제목이. 네. 근데 연애 안 빠져 있어. 계속 그 전혀 연애가 빠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그들이 만난 단계부터 그 미묘한 관계가 계속 가잖아요. 사실 그냥 우리는 사귀지 않아라고 그들이 이야기할 뿐이지만 그렇지. 사귀는 것과 다름이 없지. 왜 그렇게 만난 사람들이 요즘 되게 많다고 하잖아요. 그걸 비판하고 싶었습니다. 어플 저는. 써봤어요? 그 얘기. 저는 진짜 기혼자들한테 이걸 물어보다니. 근데 거짓말 안 하고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저거 박우리나 함자영 캐릭터에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이 어플이 되게 뭔가 되게 굉장히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아마 작가나 감독도 썼던 것 같은데, 저는 웬만한 인스타나 페이스북에서 떠다니는 광고로 떠다니는 웬만한 어플은 다 사용해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이제 저는 무료 어플도 써봤고 유료 어플도 써봤고 다 써봤는데, 근데 생각보다 이 영화에서 그려지는 것처럼
마냥 자겠다라는 목적으로만 그 어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제가 이 어플을 통해서 만나봤던 사람들 중에서 많지 않았다. 거의 없죠. 많지 않았다라고 단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화에서 좀 보여지는 이 오작교미라는 어플을 통해서 이렇게 주인공들이 만나고 하는 게 그 중간에 보면은 함자영이 어쨌건 수많은 남자들을 제끼잖아요. 어플 속에서 제끼는 과정들 혹은 또 만나봤을 때 뭐 되게 이상한 사람도 계속 여러 명 나오고 하는데 생각보다 이제 저는 남자 입장에서 그런 이상한 경우의 여자를 만난 경우는 한 번 정도밖에 없었다. 직접 그럼 그걸 사용해가지고 만나보긴 한 거네. 저는 몇 번, 야 여기는 안 정말 써봤어요? 수많은 노력을 해봐야, 수많은 노력을 해야만 만날 수 있습니다. 저도 한 번인가는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연애했다는 뜻은 아니고 소개팅을? 아니 그냥 거기서 추천해주고 서로 괜찮다라고 표현한 사람이랑 채팅을 하다가 그냥 신촌 한바닥에서 보자라고 해서 보았는데 그냥 보고 서로 느낌이 아닌 것 같아서 연락을 안 했던 경우는 있는데 근데 그렇게 막 이상한 사람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냥 일반 그냥 소개팅하는 느낌이었어요. 나 옛날에 그거 난 설치를 어플 했어. 강추하는데. 그 어플을 설치를 했어. 그러니까 뭐였지? 아만다였나? 아는 형이 광고 회사를 다니는데 거기서 그 런칭 광고를 제작한다는 거 되게 초기예요. 그래서 설치를 했는데 막 라이kit이 올 거 아니에요. 아만다가 뚫렸어요? 아만다가 아니 다른 어플이었겠지. 말도 안 돼. 난 아만다 안 뚫렸거든. 아만다 초기에는 쉽게 뚫렸어요. 남자도. 아니야 그런 그래요? 그런 류의 어플이었던 것 같아. 나 유인나가 목소리로 뭐 하는 그런 광고를 만들었었는데 근데 동남아나 태국 사람들만 계속 좋아요 눌러오더라고. 아만다 아닌가 보다. 아만다 아니다. 그래서 난 한 번도 그런 거로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냥 신기하더라고. 아만다는 정말 프리미엄 서비스로 성공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다른 어플들은 누구나 쉽게 일단 들어와서 니들끼리 알아서 뭐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봐라는 개념이라면 아만다는 아예 시작부터 어쨌건 일정 수준의 외모 평가에 도달하지 못하면 너네는 이 어플을 사용할 수 없어라고 아예 그 바리케이트를 친 어플이니까. 그 이후에 그런 비슷한 게 몇 개 나왔죠. 스카이피플이라고 해가지고 전문가시네요. 서울대랑 고려대랑 연세대 그래, 맞아. 사람들을 그런 것도 메인으로 있어. 잡고 그 서비스를 한 그런 어플도 있고 어떤 어플도 이제 교회 사람들만 맞아. 만날 교회 수 크리스천 그것도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가입하려면 또 인증을 해야 돼요. 그런 게 또 있더라고. 근데 니즈에 진짜 맞으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 크리스천으로는 만나는 사람 많이 봤어. 왜냐하면 어쨌건 다른 종교에 비해서 유난히 기독교가 좀 배타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맞아. 어차피 그게 종교가 인생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끼리 만나는 게 사실 서로에게 도움이 되죠. 사실 우리가 카테고리를 연애라고 그냥 단순하게 잡고 있는데 연애에 대한 색깔이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오작교미라고 하는 이 어플은 애초에 그게 목적인 사람들이 만나는 어플이지 않을까. 마치 뭐 스카이피플이면 뭐 그럴 수 서울대, 있어. 연고대 이렇게 학벌 좋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고 크리스찬은 크리스찬끼리 만나고 싶어서 모이는 거고. 왜냐하면 영화 속에서도 그 오작교미에서 이렇게 핸드폰 알람이 온 다음에 그 이렇게 장면이 전환될 때 나오는 그 남자의 나체? 아니 남자의 나체 말고 나오는 그 아이콘이 그 두 마리의 토끼가 맞아. 그래, 맞아요. 하고 있는 맞아. 이 아이콘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느껴지기는 하죠. 그래서 이게 일반화, 그러니까 영화라서 조금 대중적인 매체라서 이거를 일반화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 안에 설정은 그런 설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추측을 하긴 했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기는 하죠. 있기는 한데 아무튼 그러니까 어플을 써보지 않은 사람들이 봤을 땐 이게 어플로 만나는 게 뭔가 문제가 있다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안 좋은 사람을 만날 확률이 높아라는 걸 은연중에 좀 이렇게 드러낸 것 같아서 저는 좀 별로. 엘리베이터 씬 중에 그게 있잖아요. 너 나 간이랑 쓸개 뺄 거면은 지금 얘기하라고. 아. 죽여버릴 거라고. 모텔 올라갈 때? 모텔 올라갈 때. 약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런 어플들을 쓰는 특히 여성분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많고. 근데 저는 진짜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엄청 강추해요. 안 되면 주위에서 만날 사람을 못 찾으면 어플이라도 써라. 그게 이상한 게 아니다. 생각보다 오히려 차라리 어느 정도 뭐랄까 서로의 첫인상에 맞는 어쨌건 서로의 사진은 오픈되어 있으니까 첫인상에서 좋은 그 느낌을 받은 사람들끼리 일단 만나서 대화를 시작해 볼 수는 있다는 점에서는 쓰는 건 나쁘지 않아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괜찮은 사람을 만난다는 보장은 못하죠. 뭐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은 합니다. 사실 괜찮은 사람들은 굳이 그 어플들을 쓰지 않더라도 충분히 연애를 하죠. 그렇죠. 그렇죠.
보통 그 시장까지 안 가죠. 그 그렇죠. 전에 끝나죠. 거기까지는 안 가는데 이제 정 안 된다, 정 안 되겠다. 나는 냉정한 객관적인 자기 평가가 필요한 거지. 내가 봤을 땐 이 내 주위에 있는 내 집단이거나 혹은 뭔가 소개팅이나 이런 걸로는 안 된다, 안 되는 사람인 것 같다 싶으면 그런 도구를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라는 거죠. 뭐 선배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 뭐 그런 게 있다라는 거지. 그걸 시도가 많을수록 지금 다운받고 있어. 시도가 많을수록 안타 칠 가능성이 높아지죠. 한 번만 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그 둘이 만날 때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헌혈 버스에서 나왔을 때 만나고. 예. 그 장면이 전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손석구는 그냥 어색해요. 근데 전종서 배우는 어색한데 어색한 걸 티를 안 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한다. 근데 그런 게 되게 매력적으로 얽히면서 처음에 호감을 가지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그리고 이 영화를 제가 추천한 이유가 지난주 제가 추천했잖아요. 한 이유가 요즘에 이 영화의 장면들이 쇼츠로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가 짧게 되게 자극적인 말들과 자극적인 장면과 그리고 그 분위기를 한 번에 함축할 수 있는 그런 씬들이 되게 많은데 그 첫 장면도 약간 그런 쇼츠로 되게 만들기 좋은 장면이에요. 어색하게 만났는데 둘이 이름 때문에 서로 빵 터진. 약간 이 영화가 그거를 너무 잘한 것 같아. 이 단어와 이름. 언어를 가지고 노는 것들. 그래서 원래 이 영화의 원제는 우리, 자영이었대요. 근데 이게 상업 영화로 갈 거라서 CJ에서 막은 것 같아. 근데 연애 빠진 로맨스로 이름 바뀌었더라고요. 아니 나 이거 찾아보다 되게 멜로가 체질이랑 감성이 비슷한 거예요. 그 20대 후반의 여자, 30대를 막 그런 고민들. 그래서 좀 이렇게 막 영화 정보를 찾아봤어. 근데 감독은 이제 정가연 감독이잖아. 근데 각색이 있는 거야. 각색이. 각색이 나 고등학교 반장이더라고. 아는 사람이었어요? 각색한 분이 나 우리 반 반장이더라고. 그래서 이름이 익숙한 거야. 그래서 찾아보니까 걔 원래 유준아 잘 지내니? 걔 원래 그 우리 고등학교 반장이었다가 우리 학교로 같이 왔어요. 저랑 대학교를요? 같은 대학교를. 자율전공학부로 들어갔다가 연영과를 갔어. 그래서 계속 그쪽으로 하고 있는 거 보는데 이름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걔인 거야. 그래서 연락을 해보셨어요? 아니 전 번호 없어. 번호가 없어요. 그럼 아는 사람 아니야. 그러면 모르는 그럼 사람이잖아.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는 것과 동일한 거지.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첫 장면 얘기하시다가 번호 있다. 있어요? 번호 있는데. 우리 거 팟캐스트 링크 나중에 전화 연결 한번 해봅시다. 첫 장면 헌혈 장면 그 장면이 좋았다고요? 좋았다고. 네. 그런 걸 해보고 싶다. 한 번도 소개팅을 해본 적이 한 번 해봤구나. 소개팅을 한 번도 안 해봤다고요? 소개팅 한 번 해봤어요. 딱 한 번 해봤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을 전 되게 가려서 되게 낯을 많이 가리거든요. 처음에 되게 이렇게 친해지는데도 좀 오래 걸리고 그래서 되게 무서워요. 그런 소개로 만나는 것 자체가 인간을 처음으로 대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뭔가 목적 의식을 가지고 서로 만나는 것 자체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계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그런 걸 전 되게 꺼리는 편이거든요. 어플이건 뭐 소개팅이건. 그러면은 막 그런 것도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낯선 데를 가서 낯선 사람과 밥을 먹는다거나. 안 하죠. 낯선 데는 가봤잖아요. 통일전망대. 그거 뭐 나중에 얘기합시다. 매주 나오네요. 통일전망대. 아무튼 근데 영화가 되게 어렵지 않아서 그냥 뻔한 이야기인데 그 뻔한 이야기들 속에 그런 이렇게 양념들이 잠깐 쳐져 있는 느낌? 근데 이게 15세라는 게 말이 돼요? 이거 15세요? 15세요. 나 19세 깜짝 아니야? 놀랐어. 15세야.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 아니 15세면 중학교 2학년인데 중학교 2학년이 색팔을 한다고? 언제 처음 야동 보셨어요? 그거 생각하면 충분히 나는 가능하다라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심의 기준 자체가 직접적인 성관계 장면이 나오지 않는 한 그게 19세가 아니라고 했었어. 그래서 보면은 성관계 장면들이 되게 스쳐가듯 지나가잖아요.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오잖아요. 디테일하게 이 나오잖아요. 영화는. 그쵸. 단어만 사용되고 잠깐 나오지. 노출도 거의 없어. 그리고 냉정하게 이게 이 영화의 어떤 감성이나 이런 느낌을 이해하려면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야 이제 이해하지. 사실 중학교 2학년 정도가 이 영화를 본다면 재미없다라고 판단할 것 같다는 느낌. 재미없을 것 같아요. 저는 네. 20대가 보기에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30대 정도는 돼야 그 이해를 그것들을 좀 이해하고 그 둘의 감정 상태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래. 여기 영화 주인공 나이 이상 29 이상은 돼야 그래 연애 한두 번 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랑이 어떤 걸 조금 안 그러니까. 상태에서 봐야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겠네요. 그러니까 너무 어릴 때 보면 그 장면이 아마 제일 이해 안 될 것 같아요. 그 함자영의 전 남자친구가 결혼하러 가는 데에 그 함자영과 뭐 어쨌건 그 손석구 배우랑 같이 가는 깽판 치러 가는. 네, 깽판 치러 가는. 근데 깽판 치러 가서 가져온 게 이제 박명록. 나 그장 전에 이해 안 갔어요. 처음에 봤을 때 이해 안 되는데 이번에 이해가 가더라고. 네, 결혼을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 축의금 명부를 가져간다는 거가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 결혼해서 그런 걸 당했어. 비상사태죠. 난리 진짜 나죠. 비상사태예요. 그거. 정말 난리 나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게 축의금을 낸 사람이 전부 다 사진을 찍진 않잖아요. 대부분 이제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축의금 내고 이제 눈인사 정도 하고 밥을 먹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랑이나 신부 입장에서는 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 일일이 다 확인할 수도 없고 실제로 이제 축의금 걷는 사람들도 축의금 봉투를 받으면 봉투 채로 보관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돈들은 다 빼서 따로 모아놓고 봉투만 이제 따로 모아놓는데 문제는 이제 그 방명록이 사라지게 되면 누가 그 영화 대사처럼 누가 얼마를 냈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이제 계속 살아야 한다는 거고 누가 얼마를 낸지는 모른다는 거는 이제 내가 내 결혼식에 초대했던 사람들 중에서 과연 이들이 나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제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이건 최악이죠. 정말 안 좋은 상태이긴 해요. 근데 약간 최악이에요. 접수돼 있는 사람이 똑똑했으면 봉투에 금액을 적어놨겠지. 보통 그렇기는 하는데 그거를 안 알려주는 분들이 볼 땐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촌이 결혼할 때 그 돈 받는 일 하면서 작은 아버지가 이제 알려주셔가지고 이제 적는 걸 해봤었는데 그게 모두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접수 받는 사람이 쓰는 경우도 있어요. 봉투 안쪽에. 받는 사람이 듣고 그러니까 난 다음에. 받는 사람이 안에다가 쓰는 경우가 다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그 전 남자친구 입장에선 미치는 상황인 거예요. 그 정말-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나 결혼식 예를 들어서 접수대에 앉아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린 친구들이 봤을 때는 뭐야 깽판 친다 그러면 뭐 가서 그 유튜브 쇼츠 같은 데 많이 나오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 예전에 만났던 그 둘만의 영상을 막 틀어 버린다거나 뭐 가서 그 버진로드에서 깽판을 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상상했을 텐데 에게 그냥 축의금 그거 가져가는 거 가지고 왜 저렇게 둘이 재밌어하지 좋아하지라는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저도 2년 전에 처음에 그 영화관에서 봤을 때 이해를 못했어요. 이 깽판 저거 갖고 되나? 저거 갖고 뭘? 저건 좀 영화적으로 시나리오 실수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아주 머리가 좋은 복수죠. 둘이 그걸 하면서 되게 행복해하는 장면도 재밌었어요. 그쵸. 서로 막 킬킬거리고 돌아와가지고, 그러니까 아니까. 그 순간순간, 그러니까 그런 모든 과정들이 뭐 연애 빠진 로맨스라고 하지만 그냥 연애였어요, 사실. 그렇죠. 그게 되게 보고 싶어서 그래서 여건 PD 같은 경우도 술이 땡겼던 거 아니에요? 그 말랑말랑한 그런 것 때문에. 그건 그냥 전종서가 술을 맛있게 먹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전종서 술 마시는 각도 장난 아니야. 와, 야, 그 왼쪽으로 살짝 사시고 틀어서 탁 넘기는 그 여기 딱 이렇게 힘줄 보이게. 전종서 배우가 94년생이더라고요. 구사예요? 94더라고. 그렇게 어리지 않더라고. 음. 근데 되게 뭔가 독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저는 살짝 천우희 느낌도 났거든요. 완전 멜로가 체질이랑 얹혀서 보셨구나. 내가 그런 것 같아 계속. 그러니까 뭔가 그런 캐릭터 자체가 뭔가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전 되게 안에 겉으로 되게 날카로운 척을 하고 있지만 안에는 되게 여리고 둔하고 그런 캐릭터. 그 버닝 때도 약간 그런 캐릭터 비슷해요. 버닝을 안 봤습니다. 버닝 자체도 원래 내가 알기로는 저도 버닝을 안 봤거든요. 근데 버닝에서도 약간 그런 약간 하류 인생을 사는 여성의 모습을 그렸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되게 매력적인 여성인데 되게 아는 여린 그런 캐릭터를 연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버닝으로 데뷔를 했죠, 영화계는.
폰으로 데뷔했던 게 아니었나? 버닝일 거야 아마. 아, 버닝인가? 네, 네. 저는 폰 때 처음 봐가지고 전종서 나중에 배우를. 찾아봐야지. 근데 되게 폰 때 봤던 전종서와 이번에 봤던 이 연애 빠진 로맨스의 전종서를 보면 저는 이제 폰과 같은 영화에서 좀 강렬하게 남았던 모습이 훨씬 인상적으로 보여서 이 영화 속에서의 전종서 배우도 그렇고 배우도 아쉬웠고 캐릭터도 좀 아쉬운 감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나름 제가 이 유교보이거든요. 유교보이란 단어도 있었나요? 아, 유교 제가- 걸은 유교보이 제가 있죠. 유교보이인데 있는데. 그냥 가부장적인 거 아닙니까? 유교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유교보이인데 데이팅 앱 쓰는 유교고. 이 영화에서 보면 이게 뭐랄까 그 전반적인 어떤 영화 감성이 좀 제가 보기엔 너무 싸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얘기할 거리일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사실 우리가 셋이 같이 그 프로그램을 만들자고 하면서 우리가 로맨틱 코미디를 골랐던 게 셋 다 로맨틱 코미디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해봅시다 뭐 이렇게 해서 했던 거잖아요. 근데 저는 로맨틱 코미디를 주로 볼 때 그 제일 제가 봤던 최고의 로맨틱 코미디는 그 뷰티 인사이드였는데 뷰티 인사이드를 저는 최고로 치는 이유가 뷰티 인사이드라는 이 영화 안에 줄거리나 배우들의 모습이나 이런 연기력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로맨틱 코미디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이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어떤 그 고민거리, 사회적 비판의 지점들을 로맨틱 코미디임에도 남겨줬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영화들을 볼 때도 그런 시선으로 좀 보는 편이라 이 영화 연애 빠진 로맨스를 봤을 땐 도대체 이 영화가 무슨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질문 던지고 있는 거 있어요. 이거. 뭐요? 당신은 당신 인생의 주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게 줄거리랑은 무슨 상관인가? 저는 그 처음에 할머니 장면이 나오잖아요. 할머니가 야 너 다 따까리 조연이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함자영이 주인공이 컨텐츠가 있잖아요. 박해요? 아니 파케 파케는 말고 할머니들 주인공이고 바구리가 쓴 글 자체의 주인공은 얘잖아요. 뭐 그렇죠. 얘가 자기가 주인공이 돼봤는데 그 자기 음. 주인공이 됨에 있어서 비참함을 물론 이제 몰래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인공이 됐는데 그 뒤에 그러고 난 다음에 뒷장면에서 할머니 나 그냥 따까리야라고 얘기하고 인정을 해버리잖아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일 수도 있지만 나는 따까리이기도 하다라는 결말을 전 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교적 해석을 그렇게 해서 하겠어요. 저는. 그런 것도 그렇게 보면은 사실 그러니까 근데 지웅 PD가 얘기하신 부분은 그 질문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사회적인 함의를 담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조금 아쉽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거는 너무 개인적인 거니까. 이건 그냥 근데 뭐 모든 이야기들이 그렇고 특히 전 로맨틱 코미디가 꼭 사회적 함의를 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거를 그냥 뭐 아까 얘기했던 뷰티 인사이드나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What Women Want라든지 그런 것들은 장치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긴 하는 것 같은데 연애 빠진 로맨스는 그냥 저는 하나의 다큐멘터리 같았거든요. 그냥 요즘에 있는 그냥 연애 단상, 그러니까 딱 사람들이 만나는 30대 중반과 20대 후반 정도가 뭐 만나서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고 다투었다가 경계했다가 의심을 품고 다시금 돌아섰다가 다시금 마음을 맞추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의 그 흐름들의 단면들을 그냥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저는 그냥 그렇게 느꼈어요. 그렇죠. 이전의 로맨스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만나고 손잡고 뽀뽀하는 첫 키스 킨 무조건 있고 그러면 둘이 이제 사랑에 빠져서 호텔로 가는 것까지 해서 그런 다음에 헤어졌다가 다시 또 만나서 뽀뽀하고 끝나는 엔딩인데 여기는 시작하자마자 그냥 바로 모텔로 들어가. 그것도 약간 요즘의 단상. 나 거기서부터 마음에 안 들었나 보다. 유거보이라서. 거기서부터 마음에 안 들었나 보다. 왜 그런 거 이해 못 합니까? 저는 손 잡는데 얼마나 걸려야 됩니까? 손을 그러니까 지금 와이프랑도 손 잡는데 하루도 안 걸렸고요. 첫 키스를 하고 이제 처음 관계를 갖는 데까지도 시간이 짧게 걸렸는데 이게 속도가 문제가 아니고 프리부동하네. 아니 속도가 문제가 아니고 일종의 빌드업이 있어야 되는 거죠. 빌드업이 없이 바로 이제 결선으로 넘어간다? 얘 잉글랜드식 뻥축구랑 뭐가 다르니까?
빌드업이 있어야지. 아니 골 넣으면 됐지 뭘. 그렇지. 그냥 전방으로 볼 넣어놓고 알아서 대라 이거랑 뭐가 달라? 이기면 되잖아 이기면. 그건 일종의 도박이다라는 도박.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근데 사랑의 몸정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몸정도 분명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겠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서 살아가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 몸이 차지하는 비율이 과연 얼마나 된다고 이 다른 과정들이 아니라 자고 나서 만나는 것을 연애하는 것을 결정한다라는 건 이건 사회적으로 문제시 돼야 된다. 이게 타락의 사회적으로 이게 뭔가 수준이 내려가고 있는 거다라고 누군가는 얘기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그냥 하나의 사회적인 흐름이고 패턴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건 문제야 잘못됐어라고 얘기해 줄 어른이 필요하다. 장진구 목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멘. 전 종교는 없고요. 종교는 없는데. 네. 근데 사실 서구권에서는 훨씬 더 이런 식으로 만나는 사람 물론 뭐 이렇게 만나건 저렇게 만나건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순서로 가느냐 아니면은 히읗 피읍 키읔 티귿의 순서로 가느냐는 본인의 선택이긴 하다만 저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 자식한테는 추천 못 해주겠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또 그때는 또 그 당시에 또 연애 방식이 또 다르게 변해 있을 거예요. 저는 고전적인 스타일이 가장 스탠다드하다. 근데 라고 이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꼭 한 사람만을 만나보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미 결혼을 하셨지만 그렇죠. 그리고 그 결혼을 하기 전에도 뭐 여러 명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랬던가? 나 너무 당연하게 이게 받아들였구나. 근데 그게 어떤 연애는 정말 지용 PD가 얘기했던 그런 감정을 쌓고 순서대로 오히려 나이가 어렸을 때는 더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꼭 거꾸로 가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그거는 만나는 사람과 그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법만 지키면 되지 다만 위법하지 않으면 되죠. 그럼 빨리 국회에 얘기해가지고 이걸 법적으로 제재해야겠다. 출산율 떨어지는 소리 들립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스킨십. 출산율도 사실 의미가 없죠. 그렇게 되면. 근데 출산율과는 관계가 없지. 그건 뭐 피임의 문제니까. 아 그럼요. 과학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요. 뭐 아무튼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 영화가 좀 불편하게 느껴졌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관계 방식보다 사실 전종서 같은 캐릭터를 나라면 어떻게 여길까? 난 그 캐릭터가 되게 싫었거든요. 아 싫어요? 전 싫어요. 일단 나타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 미안. 아 그래? 아니 천만남에서 천만자는 아니 그거 에이. 그런 관계도 그럴 수 있죠. 사랑에 근데 빠지면 사실 그럴 수 있어. 잠만자는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20대 때, 그러니까 제가 원래 영화 팟캐스트를 듣는 모임이 있었어요. 응. 그 영화 팟캐스트 듣던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그때 그거에 들어간 게 내가 25이었어. 근데 거기에 이제 형 누나들은 그 당시에 30대 혹은 30대 중후반 혹은 40대였었지. 근데 이제 30대 중후반이었던 누나들이야 싱글인. 근데 그런 게 난 그때는 되게 이해가 안 갔거든. 그러니까 파트너란 표현을 직접 쓰는 거야. 사귀는 건 아니래. 그리고 밥 파트너, 밥을 먹거나 혹은 여행을 같이 가거나 뭐 잠을 자는 그 정도의 SP.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되게 저런 세계가 있어라고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 친구도 결혼 안 한 친구들을 보면 그게 그냥 뭐 엔조이야 막 사기 그냥 뭐 욕정을 해소하기 위함이야가 아니라 연애 혹은 결혼이라는 것이 어쨌거나 상대방에 대한 책임감을 요구하는 관계잖아요. 그게 불편해진 거야 사람들이. 근데 외로워. 그게 문제다라는 거죠. 근데 외로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해야 되는 책임감이 불편해지는데 외로운 거야. 근데 그게 뭐 단순히 나는 막 욕정을 풀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사람한테 내가 인간적으로서 어느 정도 호감도 있어. 근데 사귀게 되면 감정을 받아줘야 되고 서로의 감정을 쌓아야 되고 그 과정들이 귀찮아진 거지. 힘들어지고. 나도 그 사람한테 의지해야 될 것 같고 그 사람도 나한테 의지할 때 너무 나도 피곤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그런 관계들이 형성이 되는 게 아닐까? 그게 비겁하다라고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뭐 굳이 전 여기서 조금 약간 더 힘을 보태자면 그 파트너라 함이 꼭 잠자리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꼭 SP가 아니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어가는 건 그러니까 알아가고 그러니까 단순히 아는 수준을 넘어서 가까워진다는 의미는 당연히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올라가는 개념이라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연애 관계를 떠나서 친구 관계든 직장 선후배든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연애 관계에 있어서만 그런 책임은 지기 싫고 외로움은 풀어야겠고, 그러니까 단순히 몸정이 아니더라도 어쨌건 그냥 내가 좋은 것만 취하겠다라는 이 MZ 세 꼰대네. 이 MZ 세대들의 말도 안 되는 당신도 얘기가 MZ예요. 나 저 형이랑 못 하겠어. 나 저 형이랑 못 하겠어.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책임을 지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영역이고 맞아요. 어른과 아이를 구별하는 핵심적인 기준도 책임에 있다고 저는 보는데, 책임을 지기 싫어하면서 나이는 먹어간다?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훈 PD의 말의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동감하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지만 책임을 전제하지 않은 관계는 끝이 되게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는 거기서 주는 그 관계에서 주는 편익만 취하려고 하다 보면은 사실 그 편익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결국 관계는 틀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약과 다를 바가 없는 거지, 쉽게 생각하면. 그치. 약한 관계는. 또 다른 편익을 찾으면 되지.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건 그 편익을 찾아다니는 기러기가 되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어쨌건 이 둘은 금방 헤어질 거고, 또 이제 계속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면 이 두 캐릭터, 남자 주인공이고 여자 주인공이고 둘 다 제대로 된 인간관계는 절대 맺을 수 없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합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노. 손석구 배우는 어떻게 봤어요? 박우리 씨. 근데 이름 진짜 잘 줬어. 박우리 이름. 함자영. 그러니까 여기 듣자마자 터졌어. 단어가 너무 좋아. 제 대사 중에 되게 좋았던 게 그 연애 감정은 10대 때 머리에 있고 20대 때는 심장에 있고 30대 때 배꼽 아래 내려간다는 멘트를 보고 맞아. 와, 어떻게 저런 대사를 쓸 수 있을까? 그거 함자영이 한 거잖아요. 네. 20대 후반에서는 보통 그렇죠. 남자는 거꾸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남자는 30대가 넘어가면 사실 좀 남자는- 많이 사라지긴 해요. 남자는 생각해 보면 아니, 밑에서부터 올라왔던 것 같은데. 맞아요. 나이가 들수록 머리로 가지 않습니까? 부정할 수도 없고 정정할 수도 없고 이거 참. 그래서 이제 가장 혈기왕성한 시기가 남자는 10대고 여자는 30대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랬었잖아요. 과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남자는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여자는 위에서부터 내려가고. 근데 아무튼 함자영의 대사, 그 대사는 저도 이 얘기 맞아라고 이렇게 약간 뭐랄까 동의가 되는 대사. 그리고 그렇죠. 대사 좋았던 것 중에 하나 또 그것도 있어요. 그 송편은 나눠 먹는 게 좋지라고. 할머니 SP 생겼어? 예, SP가 뭐야? 송편. 그치, 송편은 나눠 먹는 게 최고야. 근데 함자영이 거기다 대고 큰일 날 소리 하네. 그러니까 나는 더 웃겼어. 이게 약간 짧게 이렇게 하는 이렇게 이 장면을 구성한 게 너무 전 이 영화 그래서 재밌었어요. 그리고 함자영이라는 캐릭터가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저는 싫어요. 그러니까 첫 만남의 자리부터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은 뭔가 나는 물론 근데 그게 전 그런 행동들을 하고 그런 대사들을 막 내뱉는 게 함자영이란 캐릭터가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갑옷을 입고 있는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안에 있는 함자영은 이미 얼마나 많이 무너졌어요. 되게 약하고 막 거의 막 누더기 같은 건데, 그런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첫 만남에서 헌혈을 하고 옆에 있는 그 수육을 훔쳐가지고 막 먹고 소주를 시키고, 그런 모습들이 뭔가 함자영이란 캐릭터가 이렇게 갑옷을 입는 거구나 스스로 우리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영화를 바라보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걸 내가 눈앞에서 1대1로 마주보는 손석구다? 미친년이네 이러고 집에 가지. 너무 신기한 캐릭터 아니야? 나 이런 사람이랑 같이 놀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 놀고 싶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미친년이지. 옆에서 그런 사람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 인생이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요? 그러니까 친구로서 친구로서는 같이 술 한잔 하고 싶은 친구로서. 남자 근데 그쵸, 친구로서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웃기죠. 그런 사람 웃기는데.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거를 다 라디오 사연으로 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내가 사연으로 쓴다 그러고. 뭐 그거야 뭐. 손석구랑 비슷하네. 몰래 쓰는 거 빼고는 몰래 비슷하네. 썼잖아요. 몰래 썼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 행위는 이렇게 보면서 전종서가 저건 걸면 걸리겠는데? 그쵸. 사실 걸리죠. 엄청 걸리죠. 그거는 충분히 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알기론 어쨌건 본인의 이야기지만 손석구가 글을 쓸 때는 필명으로 썼고 표현하지 않았고
이제 사실상 둘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저 사람이다라고 특정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아는 바로는 법리적으로 갔을 땐 손석구 쪽에서 딱히 책임을 질 만한 뭔가 일은 없었을 것 같다. 그런 거 아니야? 약취 유인 뭐 이런 거 아니야? 아니 그 이혼점 약취 유인도 해당하지 않죠. 어쨌건 둘 다 소개팅 어플을 자발적으로 깔아서 만난 사이니까. 이혼전문 변호사도 그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 녹음을 했잖아요, 목소리를. 내가 한 거 맞고 이렇게 얘기한 거. 근데 그게 상대 동의 없었어. 상대 동의 없었다는 거 있는데 그게 너라고 하는 멘트가 없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다라고 얘기는 한번 멘트가 있긴 있어서 대사에서. 그래서 만약 이게 뒤에 보면은 어쨌건 함장이 그 녹취 파일을 까잖아요. 올려놓고 뭐 되는데 데이트판이었나 뭐 그런 데 올렸던 것 같아. 사실 바구리가 맘먹고 그냥 그대로 명예훼손 걸면 빼도 박도 못하고 걸리는 상황인데 어쨌건 로맨틱 코미디 영화니까 이제 서로 뭐 어떻게 좋게 둘이 좋게 가자. 서로 좋게 좋게 간 거지. 현실이었으면 개싸움이죠. 개싸움이죠. 회사 차원에서도 가만히 안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바구리와 그 함자영이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계속 있었어. 그건 언제부터였을까? 저는 그 시점은 사랑의 멘트하기 전이겠죠 아마. 그 시점은 그건 확실하지. 함자영과 바구리가 처음에는 한 번 잡고 두 번째로는 만났을 때 직장 상사 있잖아요. 바구리의 직장 상사. 그거 상담을 해요. 여운현. 아 영희 선배. 어? 영희 선배. 그래. 어젯밤 고마웠어 이 멘트. 진짜 쌍년이죠. 말을 어젯밤 너도 고맙냐라고 나한테. 책임지지 않는 어른의 전형. 아 근데 그 왜 그거를 떨쳐내지 못했던 걸까요? 너무 좋았나? 영희 선배를 아니면 영희 선배가를 사실 바구리가 그거는 그러니까 물론 저는 20대의 중반의 나이나 조금 더 어린 나이라면 뭐 이해를 할 것 같아요. 부리쳐내지 못하는 마음을. 근데 33이나 처먹었으면 이게 딱 보면 딱 각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제가 이해한 이 영화 속의 바구리라는 캐릭터는 연애에 있어서는 완전 젬병인, 그러니까 사랑을 구분하는 것도 아직 익숙치가 않고 본인의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도 구별하는 게 익숙치 않은 캐릭터 같아서 우유부단하죠. 그러니까 착각할 수 있다. 충분히 그러니까 상대의 호의를 되게 사랑으로 착각할 수 있는 캐릭터인 거 아니었나 싶어요. 그 선배는 전형적으로 그 감정을 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치.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을 취하면서. 딱히 그리고 자기가 이 선배랑 연애할 수 있겠다라고 희망을 품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고 난 희망을 품고 있었다고 봤는데. 손석구는 품고 있었죠. 희망이라기보단 뭐랄까 좋게 지나갔으면 좋겠다. 좋게 갔으면 좋겠다. 이 좋은 정도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 좋겠다까지지 연애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그 독한 마음은 없었고. 손석구가. 그치. 그 남자를 거기를 뺏어야겠다라는 마음까지는 없었던 거잖아. 근데 결국은 보면은 뺏을 능력도 없었고. 그치. 함자영의 결혼식장에는 깽판을 치러 가자고 해놓고선 자기가 그 선배 결혼식에 깽판을 치러 가는 거나 자기 거의 삶을 바꾸는 데는 크게 영향력을 못 끼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캐릭터 자체도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편집장이 시킨 건데 부당하다 이렇게 개지랄하고 퇴사 안 하고 내부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조용히 내가 욕 먹어도 그냥 내가 그냥 안고 가야지 뭐 우유부단하게 이렇게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 자체는 이제 뭐 주인공 얘기를 내가 한번 했었는데 자기 인생에 그 사람도 자기가 주인공이 아닌 거야. 따까리 조연인 거야. 결국 함자영을 도와주는 역할로 가는 거죠. 그렇게도 해석이 되겠구나. 그러네요. 오. 근데 나는 그 손석구라는 캐릭터에는 전혀 공감을 못했지만 딱 하나 그 퇴사하는 장면만큼은 좋은 선택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왜요? 그게 영희 선배 때문에? 아니 어쨌건 이 바구리는 그 잡지사에서 일을 하는 게 본인의 어떤 보람을 느껴가면서 일을 하는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어쨌건 주어진 일을 하는 거였고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글이 좀 잘 나가기는 했지만 본인 스스로 뭔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였고 이런 상황에서 어쨌건 그 이 뒷장면이니까 그 함자영에 대한 사랑의 감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이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책임지고 나가겠다라고 판단하는 건 아주 어른스러운 결정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책임이라는 거죠. 측면에서 영화를 봤을 때 나였어도 내가 그런 상황이었어도 아마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에 보람도 없는 상태에서 꾸역꾸역 일은 하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이 보람도 없는 일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놓쳐버렸어. 그러면 더 일할 생각은 안 들겠죠. 결국은 주인공은 그러면 함자영인 거잖아요. 그건 그러네. 근데 그러니까 전종서가 앞에 있었겠죠. 손석구보다. 근데 손석구도 그런 전종서를 만나기 위해서 그런 책임들을 지고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보면은 꼭 전종서를 위한 손석구를 따까리로 봐야 하는가? 또 퀘스천 마크긴 해요. 뭐 본인의 선택이지. 어떻게 뭐 아무튼 그 살 얘기 사이사이의 걸개가 너무 허술해. 이 영화는 친절하지 않아. 그래서 저는 다양한 그러니까 물론 손석구와 전종서라는 한 커플이긴 하지만 그들이 보이는 여러 양태들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주변에 있는 연애들의 단상들을 이렇게 절편 마냥 이렇게 탕탕탕탕 썰어줘서 보여주는 저는 다큐멘터리 같았어요. 그러니까 다 고쳐져야 합니다. 다 고쳐져야 합니다. 아니 감독님도 되게 어리더라고. 감독님이 90년생이에요. 맞아요. 90년생이고 그 보면은 이제 29에서 30 넘어갈 때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여자 중심의. 그래서 이게 감독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1편 부분의 경우는 왜냐면은 저도 29에서 30 넘어갈 때 생각이 정말 많아졌거든요. 맞아요. 그때 생각 많아. 그때가 그때 생각이 이렇게 많았습니까? 나 19살에서 20살 넘어갈 땐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갔어요. 저도 아무 근데, 생각 없었죠. 근데 29에서 30 넘어갈 때는 뭔가 내가 맞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 29에서 30살 넘어갈 때 넘어가는 그 12월 31일 날 밤에 집 앞에 근처에 응봉산이라고 있어요. 작은 산인데 거기 올라가서 술 까면서 혼자 울고 있었어요. 너무 생각이 많아지고 나는 이제 내 나이 30인데 도대체 뭘 한 게 있지? 그 몇 년이죠? 우리가 30이면 몇 년이었어? 몇 년이지? 그럼 나이 밝히는 건가요? 위험할 뻔했다. 얘기 나올 뻔. 아니 큰일 날 뻔. 몇 년? 나 헷갈려서 그래. 18년이야, 19년이야. 뭐 대충 그 정도 돼요. 뭐 아무튼 그래서 그 시기에 그랬었어 가지고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건 저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그냥 왜냐면 회사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일을 하고 때요.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러고 넘어갔던 것 같아. 그래도 뭔가 이 영화 자체가 29에서 30 넘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헌정 영화가 아닌가. 근데 그 나이대가 되게 컨텐츠에서 많이 다뤄지긴 해. 아까 얘기했지만 멜로가 체질도 사실 29에서 30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김광석의 30 즈음에라든지 그러니까 29세에서 30세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컨텐츠들이 계속 양태되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 노래도 그때 진짜 많이 들었어. 맞아. 야 근데 솔직히 30즈음에를 다시 듣잖아? 내 30은 그냥 병신이 없어. 그 정도의 고뇌와 이런 거를 안 했거든. 그건 거의 한 40이나 50즈음에 요 정도로 들러야 되는 가사 내용이잖아. 좀 약간 옛날에는 그 나이 때가 좀 이미 어른인 상태이셨으니까 그게 들리는데 근데 그래도 저한테 의미 있는 노래긴 했어요. 뭔가 저도. 그러니까 뭔가 머릿속으로 생각해왔던 어릴 때 깔아요. 응? 편집할 때 깔아. 아니야. 안돼 우리 걸려 진짜. 약간 내 10대 때 뭔가 밝은 인생의 전망을 그리면서 20대 때는 내 모습은 이럴 거고 30대 때는 이런 모습일 거고 40대는 이런 모습일 거야라는 상상들을 막연하게나마 하잖아요. 근데 20대가 끝물이 다 지나가고 이제 30대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20대의 내가 별게 없는 거야. 뭐 대부분이 그러겠지만 20대 때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걸 성취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지. 내가 어릴 때 했던 내 아이의 인생 계획에서는 20대 때 이만큼이 되어 있어야 30대도 이게 되는데 20대는 택도 없어.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야. 그럼 이 상태에서 난 30대 가면 존망이네? 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지. 그런 고민들이 드는 시점인 거고 얘기 들어보니까 감독님도 만약에 그 나이 즈음에 이 영화를 만든 거라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지점들도 있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이 넘으면 뭔가를 이제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쌓는 시간이 끝나는 거잖아. 30이 넘어가면 이제 생업에 종사해야 될 거, 증명의 시기지. 뭔가 이제 수확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그 불안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서도 30 보고 이립이라고 뜻을 세우는 30. 여기가 더 유교인데? 여기 좀 이상해. 지천명 불호. 뭐냐 또 30이 이립이고 40이 불혹 혹하지 않음. 50이 지천명. 60이 뭐지? 환갑. 60이 이순인가? 환갑인데 아니야. 이순일 거야. 아마. 이순이 60이야. 70이 60인가? 그럼 한자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뭐 아무튼 중요한 건 그랬었는데 아니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 30이라는 나이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인 것 같아요. 계란 한 판이라는 거. 근데 형 누나들 얘기 들으면 40 될 때는 더 하대요. 큰일 났네. 저는 그게 걱정돼요.
이제 결혼해서 혼자 울 만한 장소도 못 가는데. 없는데. 통일 전망대. 통일 전망대는 올라가는 데가 아닙니다. 그거는 뭐 남쪽으로 충분해. 바라봐야 돼. 북쪽으로 바라보면 남들 이상하게 생각해. 국정원에서 나오겠지. 북쪽 바라보고 술 먹고 울며. 아니 저기 보면은 망향대라고 비슷한 거 있어. 음악 얘기 나왔으니까 여기도 사랑을 나눌 때 재즈 음악이 나왔더군요. 그 음악 감독이 선우정아.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에 곡들도 맞네, 선우정아 맞네. 곡이고 선우정아. 그러니까 근데 선우정아 노래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 선우정아 노래들을 보면은 뭐 뒹굴뒹굴이라든지, 그러니까 되게 일상적인 가사들이 좀 많거든요. 맞아요. 뭐 화려한 노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과 너무 잘 녹아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음악 감독이 선우정아라는 얘기 들으니까 딱 생각이 들었던 게 그 5가지 얘기잖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이거 할 때 그 음악을 잘 들어보면 어. 박자감 있게 음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쵸, 맞아. 어. 띵띵띵띵띵 나왔던 것 띵띵띵띵띵띵띵 같아요. 그렇게 있는데 그런 대사의 맛을 살려주는 음악이 엄청 잘 깔려 있는 맞아요. 거였어요. 특히 전종서가 얘기할 때 그게 되게 잘 깔았어요. 저는 되게 이게 로맨틱 코미디로서 그러니까 하나의 그런 스낵 컬처, 그러니까 편하게 볼 수 있는 컬처로서의 여러 가지 장치들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핸드폰으로 카톡이 와요. 카톡이 오는데 그 CG를 어떻게 썼냐면 카톡 그 핸드폰에서 사람이 모양이 나와요. 그런 장치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토끼가 하는 장면들. 그런 키치적인 요소들이 되게 잘 녹아들어 있어서 양념이 되게 잘 버무려진 콩나물 국밥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앞에 장면이나 뒤에 장면을 보지 않아도 그냥 중간에 아무 씬이나 봐도 재밌다라고 느낄 수 있는 요소가 되게 많다. 음악도 그렇고 대사도 그렇고 연기들도 그렇고 약간 그런 CG들도 그렇고. 맞아, 큰 줄기로 왜냐면 줄거리 자체가 너무 뻔하다 보니까 큰 줄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토막 단면들 절편들이 모여져 있는 그런 거. 그래서 그냥 편하게 봤는데 그냥 금방 한 2달 후면은 내용을 또 까먹을 것 같은. 근데 주인공 이름은 안 잊어버릴 것 같아. 바구리요? 바구리와 함자영. 함자영. 함자영이 난 더해요 바구리보다. 바구리는 아니 솔직히 이름 지을 때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리 자영 어때 이름? 괜찮다. 근데 알고 보니까 신고하고 보니까 함자영이야. 근데 그래 막시가 아닌 게 어디야? 부모님이 잘못 지었어. 막자영은 심하잖아. 그게 그 오작교미의 자기 아이디어잖아. 맞아요. 막자영. 일부러 그렇게 졌던 거겠지. 직박구리와 직박구리와 박자영. 직박구리. 그놈의 직박구리. 직박구리. 남자들이 다 전부 다 그 이름에다가 폴더 이름을 직박구리로 해놓는 건 아닙니다. 제 폴더 예전에 썼던 제 폴더 이름은요 인간관계론 정의였어요. 아니 이게 본인 컴퓨터 누가 봐요? 본인 컴퓨터 누가 봐요? 아니 누가 보진 않지만 그 뭔가 나만의 어떤 카테고리화. 그래서 인간관계론 정의였어요. 그치,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죠. 그것도 인간관계니까. 하나의 다큐멘터리라고 생각하고. 전 스트리밍이고 항상 보자마자 바로 지워야죠. 소장할 가치가 있다면 또 소장하는 것도. 역시 돈 주고 사야지. 콜렉터야. 그걸 또 뭐하지. 그리고 뭐 몇 개 또 연애는 방구고 결혼은 똥이다. 뭐 이런 거랑 빵 싸는 거다. 그리고 서른이 왜 서른인 줄 알아. 이런 대사들 너무 좋았습니다. 맞아요. 대사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하나가. 손석구의 손석구 연기도, 저는 손석구라는 배우를 처음 본 게 비서관 청와대 행정관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손석구가요? 그런 네. 게 있어요? 그 지정생존자였을 거예요. 지정생존자라고 지진이가 대통령 직무대행으로 나오고 맞아요. 거기에서 저는 60일 지정생존자. 거기에서 저는 되게 되게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네. 그러니까 말이 되게 잔잔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거기에도 그렇고 또 최근에 범죄도시 2도 그렇고, 그러니까 되게 캐릭터가 잘 왔다 갔다 하는 배우인 것 같은데 여기서는 찌질한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저는 그것도 되게 매력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손석구가 연기했던 캐릭터 중에 최고봉은 멜로가 채질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캐릭터가 참 마음에 들었는데. 카사블랑카? 되게 짧게 나오죠. 또라이 기질을 한껏 머금고 있는 다큐 감독. 연기 잘한다. 연기 잘하죠. 하지만 남자한테 관심이 없다.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어요. 잘한다. 아니 김슬기도 나왔던 김슬기도 것 같아요. 나왔고. 맞아요. 보면은 아는 배우들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이 감독의 다음 영화가 좀 기대됩니다. 다음 영화 안 만들었어요 그 이후? 아직 없어요. 만들면 재밌지 않을까. 근데 로맨틱 코미디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거의. 그런 거 같고 약간 그 연애, 사랑, 섹스 뭐 이런 종류를 되게 잘해서 뭐 나무 위키 보니까 여자 홍상수라는 얘기를 가끔 듣는다. 욕 아닙니까? 본인은 홍상수 감독 영화 좋아한대요. 결혼 잘할 수 있지 누구랑. 아니 뭐 그건 사생활이니까 뭐 영화 필모에 있어서는 인정받는 분이니까. 재밌었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화 우리 뭐 할까요? 다음 영화. 그 전에 자기 소개 좀 해요. 아, 자기 소개 안 했어. 우리. 다 끝나고? 다 끝나고? 참 뭐라도 하는 게 낫잖아. 아닌가? 저 웅PD입니다. 네, 건PD입니다. 김호정 PD입니다. 예, 이메일 주소 같은 거 만들었어요? 저희의 이 내용에 의견을 보내주실 분들은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gimigi3men@gmail.com 김이기 3맨입니다.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화 추천도 받고요.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뭐 보죠? 근데? 이 또 볼만한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로맨스 코미디. 아니요. 꼭 그렇지 않더라도 오늘 할 얘기가 그랬던 거지. 근데 오늘 저는 별로 할 얘기 없을 줄 알고 왔는데 생각보다 할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난 생각보다 그 앱에 대해서 엄청 물어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앱을 솔직히 이 셋 중에서 저만 써봤을 줄 알았어요. 근데 써본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어가지고 한번 써보시죠. 네? 한번 써보시죠. 무섭대잖아. 간 안 빼가. 나 옛날에 그건 깔았어. 돛담배라고 알아? 돛담배요? 알아요. 그 메시지 보내는 거. 깔아봤었어. 메시지 보내는 거. 난 다 해본 거 같지? 나 영화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약간 펜팔처럼 하는 게 있었어. 옛날에. 틴더에 외국인 많습니다. 내가 얘기한 게 틴더였어요. 그게 틴더였어요, 맞아. 틴더는 틴더. 괜찮아. 유인나가 광고했다는 그게. 틴더 광고를 틴더. 유인나가 있구나. 틴더는 뭐 글로벌하게 유명하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뭐 해? 워낙 이번 달콤살벌한 연인. 좀 더 옛날 거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더 옛날 거. 그러니까 뭔가 되게 오늘 봤던 것과 비슷하지 않은 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 나는 근데 달살전 다르긴 한데. 사실 이 영화가 가장 논란거리긴 하죠. 뭐요? 썸머 500일의 썸머인가? 안 봤습니다. 안 봤습니까? 50일의 썸머 아니에요? 500일일 걸요? 50일인가? 50일의 썸머인가? 500일의 썸머다. 500일의 썸머. 근데 그거는 최대근 거죠. 비교적. 옛날 건 아니죠. 이걸로 갈까요? 안 봤습니다. 그거 하면 이게 어디 있나? 다 있나? 그런 거 할래요? 많이 우리? 봤네? 나 갑자기 떠오른 건데. 뭐요? 금발이 너무 이런 거? 진짜 옛날 거. 금발이 외로워. 근데 그거 로맨틱 로맨스인가? 그건 완전 전형. 금발이 너무해. 금발이 너무해. 그거 10대 영화 아닌가? 내가 잘못 알고 있나? 1, 2, 3 중에서 원. 원. 전 이거 못 본 겁니다. 왓챠에 있네요. 해볼래요? 로맨틱 코미디인가? 로맨틱 코미디네. 오케이. 하시죠. 예. 오케이. 그러시죠. 어쨌든 이거 방송 끝내주세요 얼른. 그 엔딩을 누가 쳐야죠. 수고하셨습니다. 빠이. 어이.